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하면요. 우선 제가 이거 동영상 찍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투자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나한테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인지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표를 좀 알아야 된다. 기술적 지표를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투자의 시각을 넓혀주세요. 뭐 최신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코인의 CEO들하고 인터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신 정보들 같은 것들은 그 유튜버 분들의 유튜버를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술적 측면 있잖아요. 좀 재미는 없는데 그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뭐냐면, 제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죠. 이 코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이제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투자할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굳이 투자를 할 때 기술적인 측면을 알지 못해도 되지만, 알면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깊이 있는 그걸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내가 인기가 없나 이런 걸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지만, 이 코인들을 하기 위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기술을 쓰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합의 프로토콜. 근데 합의 프로토콜을 쓰는데, 비트코인에는 POW, 뭐 이더리움은 뭐 POS, 뭐는 뭐 이렇게 합의 프로토콜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걸 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 중요한 용어들 같은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라고 해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설명할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하면서 제가 잘 모르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다 보면 잘 할 것이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호를 보시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이 파일들은 제가 올리는 동영상 파일,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유풀입니다. 유풀이. 만약 제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여기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여기서 제 채널 중에서 어떤 걸 보고 있겠죠. 비트코인을 보고 있을 확률이 많은 거죠. 비트코인을 보고 있겠죠. 알고리즘 말고 비트코인을 보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올렸던 게 첫 번째 올라가니까 최신 거는 맨 나중에 있죠. 이 서팅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클릭해서 이걸 보고 있다고 치시면,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이 더보기에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항상 제가 올린 최신의 엑스마인드 파일, 지금 보고 계시던 이 파일을 올려놓아요. 그럼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혹시 엑스마인드 뷰어를 통해서 이걸 보실 수 있거든요. 엑스마인드 뷰어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엑스마인드 뷰어도 이 URL로 접속하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다운로드가.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최신 엑스마인드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신 후에 제 파일을 오픈하시면 지금 저하고 똑같은 이 파일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참고 바랍니다. 오늘 할 건 뭐냐면 이론입니다. 이론. 제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리하고 지금 제 수준이 레벨 10이라면 계속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 레벨 100까지는 갈 수 있겠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틀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설명이 조금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커가는 새싹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시점의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건 뭐냐면 할 건 이거요. 스마트 콘트랙트는 아닌데? 잠시만. 이거예요. 사이드 체인하고 오프 체인. 이게 뭐냐? 사이드 체인이 뭐고 오프 체인이 뭐냐?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본 정립이 안 되면 사이드 체인하고 오프 체인을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가장 큰 개념이잖아요. 그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건 뭐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코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체인, 오프 체인이 뭐냐, 합의 알고리즘, 플랫폼 코인이 뭐냐. 근데 기술적으로 물론 이제 별로 재미없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체인하고 오프 체인 구분하는 거죠. 자, 사이드 채널, 오프 채널, 이런 채널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체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체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할 거지만 이번에는 사이드 채널하고 오프 채널을 설명드릴 거예요. 사이드 채널 먼저 메인 채널과 병렬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채널 하면 메인 채널하고 똑같은 채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사이드 채널은 메인 채널이 있죠. 블록체인이 있잖아. 블록체인이 있죠. 그 체인과 똑같은 내용의 다른 체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클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조 블록체인이죠. 보조 블록체인. 사이드 체인은 보조 블록체인이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까 메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내용이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때 쓰이느냐? 이게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은행 A와 B는 하루에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거래를 A하고 B 은행은 모든 트랜잭션이 주요 블록체인 위에 위탁되는 것은 매우 비싸다. 아시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행될 때마다 가스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먼저 빠져나가죠.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에 로드를 자꾸 거는 거죠. 1000건을 계속 써야 되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느려지는 거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맞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체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 간의 거래를 사이드 채널, 그러니까 메인 블록체인이 있고 사이드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이 사이드 블록체인에서 A하고 B 은행의 거래되는 모든 트랜잭션을 여기에 써놓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마감 시간에 변경된 내용만 쓰면 되는, 최종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스비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채널을 적게 사용하니까 메인 채널이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사이드 채널. 자, 그 다음에 오프 채널. 오프 체인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지 않는 모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드 채널은 뭐냐면, 메인 채널과 똑같은 체인이 두 개가 있어서, 이 사이드 채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내용만 메인 채널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프 채널은 메인 채널하고 똑같은 채널이 아니에요. 메인 채널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오프 채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메인 블록체인에서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블록체인에 문서 또는 파일을 저장해야 돼요. 블록체인에 문서 또는 파일을 저장해야 돼요. 이걸 메인 블록체인에 쓰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또는 파일의 해시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 또는 파일은 오프라인 체인에 관리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채널부터. 사이드 채널. 채널하고 자꾸 제가 계속 용어를 헷갈리는데, 사이드 채널, 체인. 우리가 블록체인처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있어요. 블록체인. 이더리움으로 생각하죠. 이더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사이드 채널이라고 있어요. 사이드 채널. 사이드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내용, 이게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블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내용의 블록들이 여기 있는 거죠. 값들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발생을 하면 비를 지급해야 돼요. 돈이 나가요. 돈이. 두 번째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 메인 채널인데 이 메인 채널을 사용하는 그 디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떨어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채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은행 A와 은행 B가 있어요. 얘들이 하루 동안에 막 자기들끼리 막 작업을 하는 거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뭐 이체 하는 거죠. 이체를 해요. 그럼 A은행에서 B은행에 이체된 내용이 사이드 체인에 적히겠죠. 그리고 이체했던 내용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 취소된 내용도 사이드 채널에 다 반영이 돼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루 동안 작업을 했다가 하루가 끝난 다음에 마감이 됐잖아요. 하루 끝난 다음에 마감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사이드 체인에 변경된 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 변경된 내역들만 이 블록체인에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스비도 절약할 수 있고 속도 저하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이드 채널. 이게 사이드 체인이고, 채널하고 자꾸 헷갈리네. 오프체인 같은 경우 이거죠. 오프체인.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의 이 예 말고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프체인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져서 이더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메인 블록체인이 있죠. 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이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프체인이 있어요. 오프체인.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사이드 채널처럼 뭐 이런 메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파일하고 뭐 우리가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우리 디앱 중에서 유튜브하고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죠. 유튜브에서는 이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동영상 파일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 파일들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일들을 블록체인 안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 큰 걸 어떻게 넣겠어요? 그럼 속도가 떨어지고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블록체인이 기껏 해봐야 뭐 8메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여기에 어떻게 1기가짜리, 2기가짜리 용량을 집어넣겠어요. 이 경우에는 못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사이드 오프체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파일의 해시를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안에 해시 값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에요.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이에요. 그 사용자가 이제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오프체인의 이 해시값으로, 이 해시값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해시값으로 오프체인에 있는 파일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플레이시키는 거죠. 그때 오프체인은 이 파일들을 관리하는 체인이죠. 이게 오프체인이에요. 자, 그래서 사이드 체인과 오프체인의 차이점을 이해하신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여기서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토큰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코인들만 봤을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는 게 안 됐는데, 지금 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숲을 보는 거예요. 이 합의 알고리즘을 저 멀리서 쳐다보는 거죠. 좀 더 멀리서. POW 보시는 거죠. 자,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가 POW, POS, 그 다음에 POW하고 POS를 동시에 쓰는 거. DPoS, 디포즈, 그 다음에 DBFT, 파워 플러스 DBFT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 쓰는 거, LFT 쓰는 합의 알고리즘, POA, 그 다음에 FBA.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자, 보면 POW에는 어떤 코인이 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모네로, 버지. 이렇게가 POW죠. 한 가지 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류를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틀린 게 있다면 틀렸다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OS는 코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콘텀하고 아더가 있죠. POS는. 근데 POS는 뭐 이더도 있잖아요. 이더리움. 아, 이더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이더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완벽한 POS는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POW하고 POS를 동시에 쓰는 거 토큰 대시하고 이더리움 두 개. 이더리움 뭐 근본적으로 POS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단계 있는 거고, 그 이전에 POW를 썼던 거고, 예.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디포즈. 자, 토큰은 EOS, 비트세어, 테조스. 이게 이제 디포즈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BFT. 자, 네오가 DBFT를 쓰는 거죠. 파워하고 DBFT를 동시에 쓰는 거. 진리카. 스크립트는 LTC, 라이트코인. LFT는 아이콘에 쓰는 거고, POA. 이건 이제 BCN에 쓰는 거고, FBA는 스텔라에 쓰는 거예요. 제가 다 정리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POW하고 POS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POW부터 한번 보시죠. 뭐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해시파워를 통해서 하는 게 POW.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그 기본 뭐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여기는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POW, 파워. 자, POW, 워크예요. 워크. 작업이죠.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채굴 있어요. 채굴. 마이닝. MINING. 우리말로 채굴이라고 하죠. 채굴. POW는 채굴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채굴을 통해서 10개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개씩.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채굴한 채굴자한테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줘요. 만들어서. 만든다는 게 숫자로 처음에 0이었는데 10개를 그냥 카운트 살려서 이걸 이제 채굴한 사람, 채굴자한테 줘요. 그 개수의 수는 자꾸 바뀌어요. 바뀌거든요. 난이도에 따라서 바뀌니까 대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얼마까지? 2100만 개까지.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을 하면, 이 비트코인들을 하나의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받으니까 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요. 근데 POW는 어떤 채굴 방식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는 평등하다. POW. 많이는 평등하다. 많이는 평등하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누구도 채굴할 수 있다. 컴퓨터가 있는 누구도 채굴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겠죠. 모두 다. 이건 누군가가 제공하고 있겠죠. 까는 거죠. 비트코인을 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깔리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채굴을 하는 거죠. 채굴을 하는 거죠. 자, 채굴하는 방식이 뭐냐면, 넌스를 찾는 거죠. 넌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채굴해서 몇 년도까지 채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지 2100만 개를 채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10분에 하나씩 채굴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럼 10분 동안 채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식을 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해시 값이 몰라도 돼요. 이거 다 설명할 거니까 해시 값이 앞자리가 0이 이게 0이 붙는 수가 뭐 40개 뭐 80개 이게 난이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난이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조정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0의 숫자가 해시값의 0의 앞에 개수가 40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10분 정도 계산을 해야지만 이걸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40으로 줘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10분 동안 돌려야지만 이 해시값이 40개가 붙는 해시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10분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걸 10분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40개만 돼도 10분이 걸렸는데 채굴하는데 지금은 너무 속도가 빨라져서 이 0을 80개로 늘린 거예요. 80개로. 응? 앞에 있는 0의 개수가 80개인 어떤 수를 찾아라. 그 수를 해시값으로 하면 80개가 만들어지는 어떤 값을 찾아라. 이 수학식을 준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응? 그럼 얘들은 어떤 거냐면 그 블록 안에 있는 내용 플러스 0 이걸 해시라는 어떤 함수에 넣어요. 그러면 값들이 나오는데 이걸 0 이 값은 변함이 없어요. 블록에 있는 값들은 똑같잖아요. 그럼 넌스라는 값이 0을 넣고 0이 40개가 안 나오네. 그럼 다시 1을 넣고 0이 40개가 안 되네. 1을 넣고 이 난스 값을 무한정 이게 하면서
0이 40개인 거, 0이 80개가, 해시 값이, 결과값이 0이 앞에 자릿수가 40개인 거, 80개인 게 나오는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시리얼하게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아, 이렇게 영의 수가 40개면 10분 정도 걸린다. 지금은 80개다.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주안이라는 채굴업자가 생겼죠. 채굴업자. 업체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마이닝 풀이라는 걸 이제 구축을 했죠. 이런 거죠. 자, 내가 채굴을 해요. 한 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채굴업자들은 컴퓨터가 수백, 수천 대가 있어요. 자, 나는 0이 40개인 걸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만든 블록의 논스 값을 0에서부터 시리얼하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40개, 결과가, 해시의 결과 값이 0이 40개인 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자, 니는 0에서 1000번까지 한번 해시 돌리고, 너는 1000번부터 2000번까지 해시 돌리고, 너는 2000에서 3000번까지 해시 돌리고, 너는 3000에서 4000번까지 해시 돌려라. 이렇게 병렬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최고를 더 빨리 하겠어요? 얘들이 더 빨리 하는 거죠.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이걸 또 이런 해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칩으로 또 만들었죠. 우주안이는. 그걸 이제 컴퓨터에 다 장착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블록의 해시 이 개수를 찾아내는 이 넌스 값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의 정신은 뭐냐면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 그리고 채굴하면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나눠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수학을 빨리 할 수 있는 우주안이가 만든 그런 하드웨어 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굴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원래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우주안처럼. 이런 마이닝 채굴업자들이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설명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설명할 방향을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요. POW 채굴 방식은. 네. 전력 소모가 크죠. 컴퓨터가 수백, 수천, 수만 대가 돌아가요. 그럼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대 마이닝 풀 참여로 해서 해시파워가 몇 명한테 다 독점화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블록 생성이 있죠. 원래는 공정한 경쟁 구도였어요.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 새로운 블록을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프로그램 깐 모든 사람들은 다 채굴할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나, 에브리바디. 자유롭게 채굴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근데 단점은 그거였지만, 이게 POW예요. POW. 자, POW는 10분의 블록이 하나씩 생기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예, 속도가 느려요. 맞잖아요. 예, 속도가 느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이거잖아요. 전력 소모가 크고, 그 다음에 거대 마이닝 풀의 참여로 해시파워가 중앙화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게 POS예요. POS. 지금 찍는 시간이 밤인데, 잠아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재미없게 할 수도 있는데, 자, POS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가 있죠. 직접 민주주의는 뭐예요? 대통령 뽑을 때,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간접 민주주의는 뭐예요?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국민이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게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대신해서 민주주의 실현하는 거죠. POS는 직접민주주의예요. 직접민주주의. 근데 뭐냐? 스테이크, 토큰 보유량.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큰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져요. 확률이 높아져요. 뭘 결정할 때.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자, POS 블록 생성은 이렇게 해요. POS의 블록 생성은 블록 생성자를 마이닝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요.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누구나가 채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채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닝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 블록을 만들 때 POW는 누구나가 블록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POS는 뭐다? 추첨을 해요. 추첨을. 그러니까 블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POW는 누구나가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었는데 POS는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POS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냥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을. 아시겠죠? 그래서 블록 생성자를 지정을 해요. 네가 다음에 블록 생성자는 네가 만들어라. 이 지정을 하는 거야. 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 지분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블록 생성자를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정된 컴퓨터가 새로운 트랜잭션을 새로운 블록에 넣어서 그걸 블록체인에 추가시키는 작업을 추첨에 당첨된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스테이크 그라인딩 어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랜덤 변수를 생성해서 슬롯 리더를 선출하는 POS에 대한 공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닝 풀에서 무작위로 블록 생성자를 선택을 해요. 문제는 그 선택된 블록 생성자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블록 생성자가. 어떤 나쁜 마음? 그 사람이 블록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블록을 만드는 사람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록 생성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 블록에서 추첨을 될 수 있는 어떤 값이, 그러니까 그 블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추천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느냐를 미리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안에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 조작을 해서 그 블록 생성을, 그러니까 그 블록 생성자를 만들 때 이전 블록을 가지고 추첨을 하거든요. 그 값을 가지고. 근데 그 값을 조작을 해서 내가 다시 당첨된 확률을 높게 만드는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당첨돼서 다음 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 생성자는 지분을 만들잖아요.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그 일정량의 이더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지겹죠? 이런 거 들으려고 하니까. 자, POW부터 시작하는 거죠. POW. 근데 듣기 싫으면 이제 빨리빨리 넘기기 하면 돼요. 2배 빠르기 맞죠? 아니면 그냥 듣기 싫은 부분들을 건너뛰어서 보든가, 아니면 그냥 내 거 보지 않든가. 뭐 어쩔 수 없죠. POW 단점이 있잖아요. POW. 채굴. 모든 사람이 채굴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채굴을 하죠. 그래서 규칙이 10분에 하나씩 만들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단점이 속도가 느려진다. 너무 느린다.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데 10분이 걸려. 그럼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언제 다 처리할 거냐고. 속도가 너무 느린데. 그래서 이걸 속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POS가 생긴 거죠. POS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채굴할 수 있어요. 이건 POW하고 같아요. 모든 사람이 채굴할 수 있다는 것. 직접 민주주의. 또 POS 똑같아요. 단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채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깐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는 투표를 해요. 투표를. 그래서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블록을 만들어요. 새 블록을 생성시켜요. 아시겠죠? 새 블록을 생성시켜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수학 공식을 빨리 찾아내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새 블록을 블록체인에 애드시 할 수 있죠. 근데 이 블록을 생성하는 생성자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POS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게 뭐다? 스테이크 그라인드 어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랜덤으로. 이 랜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 자, 이게 이전 블록이에요. 이거의 값을 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을 하는, 랜덤으로. 이제 새 블록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새 블록을 만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추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채굴 하도록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전 블록 값을 가지고 랜덤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 생성자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블록을 생성한 사람들한테는 일정량의 이더 토큰을 주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이 이 블록을 만들 때 원래는 올바른 트랜잭션들, 올바른 거래 내용들을 넣고 이렇게 해서 새 블록을 생성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또 추첨되도록 여기 하는 내용을 빼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확률이 나오는 트랜잭션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음 블록 생성자를 자기가 걸릴 수 있도록 확률을 높여버리는 거죠. 이 블록에 장난을 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POS는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에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POS. 자, POS 중에 카르다노는 POS를 쓰는데 POS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로보로스를 써요. 에이다는. 우로보로스는 뭐냐면 아까 이 치명적인 이 약점, 블록 생산할 때 스테이크 그라인딩 어택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우로보로스는 A라는 POS를 쓰는데 그 스테이크 그라인딩 어택을 막기 위한 우로보로스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POS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POS에 쓰는 토큰은 콘텀하고 아더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에이다 또 쓰고 있는 거고. 자, POW, POS 토큰은 두 개 다 쓰는 것은 대시하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디포즈 POW, POS. 그 다음 대체 디포즈는 뭐냐? 델리게이트. 발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영어 발음, 오노맨의 영어 발음 한번 들려보시죠. 델리게이트.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 발음? Delegate, delegate, 델리게이트. delegate, delegate. 디포즈는 POS예요. POS인데 델리게이트. 간접민주주의죠. 간접민주주의. POW, POS는 직접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채굴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디포즈, 델리게이트가 붙는 순간 간접이에요. 간접이면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D가 붙으면 POS인데 간접민주주의고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노드 선출을 하는 거예요. 대표 노드. 토큰 보유량을 가지고 하는 거죠. 토큰 보유량을 가지고 대표 노드를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합의 과정은 대표 노드들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POS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찾는 거죠. 투표하는 거죠. 단점은 저금수의 노드로 인해 해커들의 공격 타겟이 되는 거죠. 해커들이 그 해킹하는 곳은 어디예요? 다음 같은 곳이죠. 다음, 뭐 네이버, 농협 이런데, 신한 이런 곳이죠. 타겟이 있잖아요. 근데 P2P 같은 경우에는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은 그 P2P에서는 해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을 해킹하는 게 해커들은 노다지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럼 해킹하기 힘들고, 해킹해봤자 그 소량의 돈만 해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접민주주의는 몇 명만 이제 결정에 참여하니까 그 몇 명만 해커가 해킹을 하면 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커의 타깃이 되는 거죠. 토큰 보면 EOS, 비쉐어, 테조스 이렇게 되는 거죠. 디포즈는 이 정도? 알겠죠? 그 선출된 그 몇몇 노드들이 그 다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거. 이게 이제 디포즈고, DBFT. 이것도 델리게이티드. 그러니까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붙은 거죠. 이게 뭐냐면 BFT 알고리즘을 채택한 거예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DBFT. 비잔틴 장공 문제가 있죠. 비잔틴. 특정 노드가 해킹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합의 프로토콜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이 디포즈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저금수의 노드로 인해 해커들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비잔틴 장군 문제가 뭐냐면 악의적인 노드가, 이 비잔틴 장군 문제는 이거예요. BFT 알고리즘은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악의적인 노드가 분산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수정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출된 그 대표들 중에,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있다는 거죠. 몇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블록체인에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51% 공격 있잖아요. 51% 공격 같은 것들, 이중거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는 제시된 거래 내용만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 바꿔치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 악의적인 노드가 이런 짓을 못하도록 그 해결하는 게 BFT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특정 노드가 해킹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합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대표 노드가 다운이 되거나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조합한 게 BFT 알고리즘인데, 이제 그걸 채용한 게 BDFT 인 거죠. 네오가 그걸 채용한 거죠. 자, 여기서 델리게이트는 북키퍼, 네오에서는 북키퍼라고 해요. 북키퍼, 후보. 사용자들이 선출하고요. 똑같아요. 예. 블록 생성. 랜덤으로 블록 생성자를 결정하는 거죠. 후보들 중에서. 다 유사해요. POS하고 유사해요. 예? 그리고 북키퍼 3분의 2가 검증에 동의를 하면 합의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북키퍼 한 명이 결정한 게 채택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가 검증에 합의를 해야지만 그게 블록체인에 반영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더욱 강화시킨 거죠. 그게 네오예요. 네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POW, POS, POS, DBFT.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 힘들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드시죠? 재미없으시죠? 끄고 싶으시죠? 이제 플랫폼 코인, 이제 플랫폼 코인,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플랫폼 코인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코인이거든요. 그 플랫폼 코인에 내가 산 코인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플랫폼 코인을 구입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플랫폼 코인 안에 있는 DF 코인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산 코인이 어떤 플랫폼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플랫폼에서 뭐 개발자들이 그만뒀다더라, 어떤 플랫폼에서 경영자가 뭐 조금 안 좋은 일을 했다더라, 그리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잘 안 한다더라, 이럴 경우에 그 플랫폼에 속해 있는 코인들은 좀 전망이 밝진 않겠죠. 이제 그럴 목적으로 지금 제가 플랫폼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코인은 우선 저도 이거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거죠. 플랫폼 코인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이제 그대로 뺏긴 건데, 플랫폼 코인은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있고, DApp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BaaS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공의 팔 목적으로 만든 플랫폼이 있어요. 뭐 그런 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공이나 회사에 맞게 만든 블록체인,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블록체인 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활용 플랫폼, 뭐 이건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뭐 이더리움, EOS, 네오, 퀀텀, 카르다노가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있죠. 이더리움, EOS, 네오, 퀀텀, 카르다노. 더 많죠. 계속 정리가 되는 대로 업데이트 시킬 거니까. 예. 자,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DApp 개발, 그 다음에 BaaS, 그러니까 퍼블릭 체인이죠. 퍼블릭. 거기 위에 DApp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BaaS,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 회사나 공공에.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DApp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아요. 이더리움이 있고, 카르다노, 그다음 네오가 있어요. 네오가. 근데 이더리움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더리움이 있고, 트론이 있고, 이오스가 있고, 퀀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전부 다 DApp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플랫폼 생태계. 그 생태계 위에 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생태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뭐 우선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드릴게요. 이제 플랫폼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이 플랫폼은 이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윈도우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 그 다음에 맥 컴퓨터, 그 다음에 리눅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플랫폼에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엑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워드, 뭐 이런 것들. 맥에도 뭐 이런 자기들만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리눅스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윈도우라는 생태계, 맥이라는 생태계, 리눅스라는 생태계 위에서 엑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워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블록체인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뭐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작동되는 거죠.
뭐 오미서고 뭐 이런 프로토콜 말고 뭐 메이커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런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 위에 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하는 그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더리움에는 이렇게 많은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한번 보죠. 이런 생태계는 뭐다? DApp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플랫폼들이죠. DApp 개발 플랫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합의 알고리즘은 뭐 POW, 뭐 캐스퍼에서 POS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블록 생성 주기는 12초고 발행량은 무한입니다. 무한. 특징은 투링 컴플리트. 투링 컴플리트는 스마트 콘트랙트, 즉 컴퓨팅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스마트 콘트랙트가 있고, 그 다음에 DApp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합계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자, 트론. 분산형 콘텐츠 거래 및 공유. 트론은 이게 이제 서비스인지 기업이나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걸 이더리움을 이렇게 했고,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는 뭐 이더리움 킬러로 만들어진 거죠. 모든 거래에 사용자가 비용을 낸다.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어렵다. 이더리움하고 틀린 점이 그거예요. 이것도 사용자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니까 이거죠. 이더리움과 재미없으시죠? 아, 전 지금 잠이 안 죽겠어요. 아씨. 이더리움 있고, 그 다음에 이오스가 있는데, 이더리움의 그 이오스가 하드포크 돼서 이렇게 메인 넷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같이 이오스가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블록체인 이더에서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을 이오스가 같이 쓰고 있었어요. 같이 EOS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게 메인넷이라고 따로 분갈한 거죠. 부모 밑에서 분갈한 거죠. 그래서 이더의 블록체인과 EOS의 블록체인이 어느 순간 이제 틀리게 이제 분할된 거죠. 이렇게 분할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도 가스를 뭐 실행할 때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행할 때마다 가스를 지불해야 돼요. 가스. 근데 가스를 내는 주체가 누구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더하고 EOS의 주체가 틀린 거죠. 사용자 아니면 개발자. 이더는 사용자가 가스를 내요. 개발자는 안 내요. EOS는 사용자는 가스를 안 내요. 개발자가 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스팀밋에 글을 써요. 글을 쓰면 이더리움으로 만약 스팀밋 같은 DApp을 만들면 사용자가 가스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만약 EOS에서 우리가 스팀밋 같이 어떤 뭐 글을 올릴 수 있는 DApp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DApp에서 글을 쓰는 순간 EOS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EOS 위에 있는 DApp을 쓰겠어요? 아니면 이더에 있는 DApp을 쓰겠어요? EOS에 있는 DApp을 쓰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해킹이 있었죠. 해킹이. 개발자가 해킹을 하진 않아요. 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이더리움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가 만든 것을 해킹하겠어요? 물론 그런 또라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자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킹을 해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해킹을 하려면 제가 돈을 주면서 해킹을 해야 돼요. 해킹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겠죠.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해킹을 하는데 내가 해킹을 해도 돈을 안 내. 그러면
해킹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예. 그래서 EOS는 최근에 디도스 공격이 많이 생겼어요. 디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게 EOS 시스템이에요. EOS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EOS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해요. 트랜잭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EOS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발생해서 읽고 쓰기를 해요. 근데 수백 개의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돼요. 트랜잭션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트랜잭션이 같은 시간에 발생해요. 그럼 EOS는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근데 이 해커가 사용자, EOS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돈을 안 내니까 이런 트랜잭션을 마구 발생하는 거예요. 디도스 같은 공격들을. 근데 그래서 이제 EOS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물론 EOS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중요한 건 원천적으로 해커들이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더의 단점이 EOS의 장점이지만 이더의 단점이 해킹 입장에서는 이더한테는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예. 이런 I라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EOS 하드웨어 알고리즘은 디포즈, POS는 직접 민주주의다. 근데 이건 D가 붙으면 간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블록 생성 주기는 3초다. 왜냐면 POS는 그 다음 블록 생성할 사람을 투표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할 필요 없으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발행량은 EOS는 15개고, 특징은 특정 목적 스마트 컨트랙트, 가상머신 독립 제작 가능. 이런 게 큰 특징이죠. 블록체인 간의 통신 지원. 블록체인 간의 통신을 지원한답니다. 블록체인 간에.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EOS 간의 통신, 카르다노하고 EOS 간의 통신, 물론 뭐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버스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처음에 이더리움에서 EOS로 그 메인넷 런칭할 때, 떨어져 나올 때 EOS를 만든 사람들이 메인넷을 구성한 게 아니라 이것도 후보 네트워크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그 투표를 많이 받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한 메인넷으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아주 좋은 거죠. 가상머신 독립 제작 기능. 가상머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가상머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EVM. 자, 가상머신. 간단하게, 머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버추얼 머신. VIR, 버추얼 머신. 자, 버추얼 머신은 두 가지가 있죠. 이더리움, 이더의 버추얼 머신, EVM 있고, 네오의 버추얼 머신은 NVM 이렇게 있죠. 버추얼 머신 역할은 뭐냐면 이거죠. 스마트 컨트랙트죠. 스마트 컨트랙트.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소프트 프로그램 랭귀지로 구성돼서 프로그램 랭귀지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어요. 자바가 있고 뭐 이런 많은 C샵이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단넷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런 랭귀지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move 뭐 A에 있는 돈을 to B 한테 줘라. 응? with
0.01 BTC를 줘라. 이렇게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컴파일을 하려면 EVM하고 NVM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요.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지만 얘가 실행이 돼서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EVM, NVM 가상머신이죠. 이 가상머신을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앱이 있다고 생각하죠.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윈도우용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리눅스용으로 만들면 기가 차잖아요. 두 개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있어야 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겠어요. 근데 만약 앱을 만들면 윈도우에서도 실행되고 리눅스에서도 실행된다면 개발자가 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JVM이라는 게 있죠. JVM. 자바로 만들면 윈도우에 JVM을 깔고 리눅스에 JVM을 깔면 자바 버추얼 메시지를 깔면 이 앱은 윈도우에서도 실행되고 자바에서도 리눅스에서 실행될 수 있는 된다는 거죠. 코드는 같은데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실행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버추얼 머신을. 근데 EOS는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콘텀. 이것도 D앱이에요. D앱. 뭐 POS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이 안 죽겠어요.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이렇다. 이것도 카르다노 할 때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게요. 알았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 하나만 가지고 이제 보면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려면 이렇게 정리한 걸 따로 정리해서 이게 D앱 개발 플랫폼이구나. 이건 이제 PLES 플랫폼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이제 숲을 보면서 이제 머리에 정리하는 게 이제 공부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게 어떤 플랫폼이지? 뭘 쓰는 거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이들을 보다가 이게 뭐지 하면 이쪽에 와서 한번 개념을 한번 보는 거죠. 개념을.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자, 그 다음에 플랫폼, BAS 플랫폼. 이것들은 뭐냐? 그거죠. 기업이나 기관이 블록체인을 설계하기 쉽게 만든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블록체인인 거죠. 이런 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블록체인을 빌려 쓰는 거죠. 이 기관, 얘들한테. 아더가 그런 기관 중에 하나죠. 아더.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도 그런 개념이죠. 아이콘도 그런 개념이죠. 뭐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 대학, 헬스케어 타겟 비즈니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쪽에 판매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비체인은 뭐 궁금한 이력 추적 같은 거, 비체인, 뭐 NXT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도 잘 못했고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사이드체인하고 오프체인이 뭔지,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이 뭔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플랫폼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D앱 개발 플랫폼, 그 다음에 BAS 플랫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큰 나무를 숲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